네, 여러분. 4페이지 펴시면 이렇게 전자의 배치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오늘은 원자의 구조, 우리가 요거는 대부분 알고 있을 건데 서머리 할 거고 그 다음에 전자 배치 요거 마무리 될 겁니다. 원자의 전자 배치 이렇게 나와 있죠. 원자의 구조, 여기 그림 모형에다가 빠르게 써보자. 얘는 전자, 그리고 원자핵, 그 다음에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표로 넘어올 겁니다. 원자핵은 일단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거 우리가 그 전에 빅뱅에서도 언급이 됐었고 중심에 위치합니다. 양전하 때문에 플러스 전하 띠게 되지. 그래서 전하 비율을 쓰라고 했을 때 플러스 1이 되고요. 중성자는 0, 전자는 마이너스 1. 구성하는 입자가 원자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 모형을 다시 한번 표로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질량비는요. 질량 대부분 중성자, 양성자 비슷하다 이래버리면 돼. 하지만 우리 빅뱅에서 조금 더 중성자가 무겁고 쿼크 D가 2개 있기 때문이고 이런 거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그래서 얘네는 비율 얘기할 땐 그냥 1대1 때 0 이래버리면 됩니다. 주의해야 하는 거 전자는 질량이 있어 얘들아. 그렇지만 무시 가능해서 0. 크기 봅니다. 크기는요.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 전체를 말하는 거라서 다 다릅니다. 원자마다 원자핵 크기도 다르고 즉 양성자, 중성자 개수도 다르고 전자수도 다르기 때문이야.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 모형으로 나타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얘들아. 원자 자체는 매우 작아. 그런데 원자핵과 전자랑 비교하지 원자 너무너무 커. 그래서 주어를 잘 봐야 돼. 원자만 물어볼 때는 너무 작아서 모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원자핵 또는 전자 이러한 입자들과 비교할 때는 엄청 큽니다. 오케이? 내부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주의해야 하는 포인트. 만약에 원자 아니고 원자핵의 밀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얘는 아주 밀도 커. 갑자기 밀도가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 빈 공간은 밀도가 작다라는 표현이랑 이렇게 연결되거든. 그런데 이제 밀도가 큰 부분 언급되었을 때는 원자핵일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 어떠한 비유를 많이 하냐면 축구 경기장. 우리가 가본 적은 없더라도 화면에서 본 적은 있을 건데 얘들아. 그 경기장의 하프라인에 축구공 시작전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 상황이 원자핵 축구공 경기장 전체가 원자 관중석에 아무도 없어. 사람 한 명이다 해도 엄청 우리가 작다라고 느낄 건데 그 멀리 있으니까. 그런데 개미 한 마리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요. 그게 전자. 오케이? 얼마나 텅텅 비어 있어요. 선수도 관중도 아무도 없고 개미 한 마리와 그 축구공 하나야. 그 전체 밀도는 작지만 원자핵은요 밀도 크다. 이런 표현. 질량은 얘기했죠. 위에 질량비 참고하시고요. 전자 질량 있어요. 무시 가능한 거야. 오케이. 전하는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오케이. 중성 원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냥 중성자 빼고 우리가 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양성자 중성자 이것도 전자까지 전합이 했죠. 종류를 나타내는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은요. 음수 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요 플러스를 종종 생략하는데 꼭 써주는 게 좋아. 습관을 들이세요.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양성자수, 전자수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 우리 원자 번호를 누가 결정하느냐 이런 부분에서요. 팩트는 무조건 얘들아 양성자수야. 왜냐? 어떤 데는 선생님 원자 번호요. 전자수로도 결정한대요. 가능은 해요. 하지만 양성자수를 건너뛰고 원자 번호는 전자수를 결정한다. 그건 틀려 얘들아. 중성일 때만 국한된 상황입니다. 전자는 이온이 되면 달라지거든. 그래서 전자수로 이렇게 기억하는 건 좋지 않아. 팩트 양성자수. 이걸로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있을 내용이었고 원자의 전자 배치 요거 들어갑니다. 원자들은요 전자가 다 다른 개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치를 우리가 해야 돼. 그러려면 두 개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전자들은 껍질을 가지고 껍질 위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 껍질 이런 표현을 하고요.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 두 가지를 꼭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원자 핵이 있고요. 그 주변에 이렇게 우리가 궤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게 에너지 준위, 궤도 이렇게 말해요. 그걸 이제부터 전자껍질이랑 같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 그래서 얘는요, 전자껍질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원자에게 가까우면은 에너지가 낮아. 에너지 준이다라는 말은 값이거든. 에너지 값이 작다 그 뜻이야. 점점 그 값은 올라갑니다. 에너지 준이 높다, 증가한다 이렇게 말해요. 전자껍질은 중요해. 왜냐? 전자들이 이렇게 위치하거든요. 존재하거든요. 그러면은 요 사이에는 전자 있을 수 있느냐? 아니요. 전자 이 사이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들이 있는 곳 전자껍질 그렇게 말하는 거야. 오케이? 같은 주기는요. 전자껍질 수가 같아. 근데 사실상 전자껍질은 얘들아 모든 원소에서 무한대까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무한대까지 있는데 왜 1주기, 2주기, 1개, 2개 있는 것처럼 말합니까? 라는 건데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만 우리가 세워줘서 그래요. 오케이? 주의하시고 원자가 전자 넘어갑니다. 원자가 전자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가장 바깥 껍질에 배치된 전자 있느냐? 네, 있어요. 그럼 두 번째, 걔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느냐, 반응하느냐 그 뜻이거든. 이 둘 다 충족해야 돼. 또는이 아니야. and예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존재하면서 and 반응을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두 가지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뭐냐? 일단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지만 그럼 반응 안 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최외각 전자 요거를 요 두 가지를 비교해야 돼. 최외각 전자는요. 가장 바깥 껍질에 배치된 전자 즉 있어. 하지만 반응 안 해. 일단 얘네들은 누구냐? 18쪽입니다. 왜 그런지 얘기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 1에서 17족은요. 모두 반응합니다. 그런데 얘 때문에 우리가 또 오답으로 낚이는 상황이 되니까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어 줄게요. 일단은 얘네들은 어떤 상태? 같은 족의 상태. 아까 같은 주기라고 했지? 이번에는 같은 족.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1족은 다 1개. 17족은 모두 7개. 이 1의 자리 숫자가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반응을 하는 요 전자는 다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거든요. 그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즉 원자과 전자를 족 번호에서 1의 자리 숫자가 알려주고 있어. 힌트를 주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러한 베이스를 가지고 전자를 배치해 봅시다. 전자 배치도 원리가 있어요. 이거는 옥테트 룰이라고 해서 옥텟 규칙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옥테트라는 게 얘들아 8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8, 숫자 8. 오케이? 따라서 고유한 전자 배치를 먼저 룰을 배운 후에 얘기해보자. 원자에게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채웁니다. 여기 에너지 낮은 거.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전자 껍질이 가장 에너지가 낮겠죠? 그래야 원자들이 안정해. 그리고 전자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맥시멈의 전자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2개, 두 번째라고 나와 있지만 두 번째 이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8개. 이거를 지켜주면서 우리가 전자 배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내용, 바닥 상태가 들뜬 상태가 뭔지 그거 얘기할게요. 중간에 잠시 수소 원자의 전자 배치 나와 있지? 요거는 첫 번째 껍질, 여기에 찼을 때는 여기 가장 안정한 거. 에너지 그래프니까요. 항상 X, Y축 보세요. 두 번째 껍질 여기에 차 있는 전자는 여기.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여기에는 이렇게 전자들이 위치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순소는 전자가 1개인데요. 요 1개가 첫 번째 껍질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존재할 순 있거든요. 그 얘기를 일단은 예시 들면서 진행해 볼게요. 선생님은 요렇게 한 번에 좀 그릴게요. 요렇게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그리고 세 번째 전자 껍질.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3번 리튬이랑 11번 나트륨, 8번 산소. 요런 얘기를 좀 할 거고, 황까지 해볼까? 16번 황. 그런 다음에 추가 설명 들어갑니다. 얘네들 전자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왜? 원자 번호가 전자수까지 알려줍니다. 이온이 아닌 중성 원자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찰 수 있는 맥시멈 요렇게 채울 거야. 개수로요. 얘는 요렇게 1개. 그러면은 나트륨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나트륨은요. 얘 2개. 맥시멈으로 다 차고 넘어가는 거야. 8개. 그럼 총 10개네. 요렇게 1개. 산소를 채워볼까요? 산소를 채워보면은 산소는요 2개 채웠지 6개 차면 끝이네요. 왜? 8번. 오케이? 황을 채워볼까요? 황을 채우면 황은 2개 채웁니다. 8개 차면은 10개니까 그리고 6개가 남네요. 오케이? 이제 추가 설명들 들어가자. 추가 설명을 해보면 얘들아 일단은 족 그리고 주기 얘기를 다시 할게요. 족은요 같은 족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야 돼. 아까 얘기했지 여기요 원자과 전자수 같은 족 예 1족입니다. 알칼리 금속들 그러면은 원자과 전자수 여기 1개 여기 1개. 하지만 얘네들은 다 채워진 전자 껍질 수가 다르지 그래서 주기가 달라요. 얘는 2주기 얘는요 3주기 이게 껍질의 넘버 링항 그 부분이에요. 요거는 1주기 오케이 1주기 2주기 3주기 요것의 의미가 될 거고 S와 산소 황과 산소로 다시 한번 보면 6 원자과 전자 6 원자과 전자 얘는요 족 16족 6족이다 이런 거 낚이면 안 돼. 16족 그리고 주기는요 3주기 S황 2주기 산소 오케이 따라서 같은 주기다 누구 리튬과 산소 마지막에 채워진 전자가 이렇게 두 번째 껍질 이런 게 같은 주기 얘네들 같은 주기 세 번째 껍질에 마지막으로 채워졌네요. 그럼 선생님 화학 반응을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합니까? 화학 반응을요 반응을 한다 안 한다 그 차이는 얘네들은 여기 나와 있는 얘들아 맥시멈으로 최대 찰 수 있는 최대 전자 있지 최대 전자수를 다 채웠으면 또는 채우지 않았으면 요거 때문에 갈리거든. 얘는요 최대 전자 부족해. 얘는요 최대 전자 다 찼어. 그래서 18쪽 예를 들게요. 18쪽 헬륨 2번이고요. 네온 10번입니다. 18쪽 헬륨 얘는요 2개 전자 다 가지고 태어났어. 첫 번째. 그러니까 얘는 아쉬울 게 없어. 반응 안 합니다. 오케이? 네온 2개 찾고 그 다음에 8개 찼어. 맥시멈으로 다 찼다고. 그러니까 얘도 반응 안 해. 아쉬울 게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는요. 얘네들 원자과 전자 가장 마지막에 전자 있다고 해서 원자과 전자 아니라 그랬어요.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안 해. 모두 빵개. 18쪽은요. 원자과 전자가 모두 빵개입니다. 최외곽 전자는요. 최외곽 전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거니까 헬륨과 네온이 달라지지. 헬륨은 2개, 네온은 8개.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야. 됐습니까? 따라서 최외곽 전자와 원자과 전자 얘네가 같은 경우 1에서 17쪽. 오케이? 하지만 원자과 전자와 최외곽 전자가 다른 경우 18쪽.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는 뭡니까? 집중해.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 바닥 상태는요. 원자과 전자 다 잘 봐야 되는데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져서 안정한 상태거든. 얘네들
전자 배치의 룰을 다 잘 지킨 상태. 그럴 때 가장 안정해요. 그런데 들뜬 상태는 뭐냐? 얘네들은요. 바닥 상태는 only one, 한 가지 배치밖에 없어. 모든 상태가 들뜬 상태가 가능한데요. 한 가지 바닥 상태만 제외하고요. 됐습니까? 불안정합니다. 어떤 건지 보자. 수소와 헬륨, 그거는 좀 입자가 작으니까 지금 있는 거에서 그냥 바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얘들아. 내가 리튬에 전자 배치를 하라고 했는데 말을 잘 들었어. 두 개를 다 채우고 나서야 이렇게 하나를 채웠어. 근데 말 안 듣고 선생님 저 그냥 이렇게 두 번째에 세 개 채웠어요. 그럼 안 됩니까? 돼. 하지만 불안정해요. 이러한 리튬은요, 들뜬 상태야. 들뜬 상태를 그러면은 또 예를 들어볼까? 너무나 많아 얘들아. 무한대까지 껍질에 들뜬 상태의 경우의 수는요 무한계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따라서 선생님 저 여기요 한 개만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건너뛰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이렇게 채워서 총 3개의 리튬을 채웠어요. 걔도 들뜬 상태. 여기 채우고 여기 이렇게 채워도. 즉 들뜬 상태는요 얘를 다 들 수가 없어 얘들아. 하지만 기준은 뭐다? 전자 배치 룰을 어기고 불안정한 상태. 요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까? 산소는요 원래 룰은요 요렇게 요게 산소가 아니군요. 요렇게 채우는 건데 이거 말고 선생님 저는 여기 1개 채우고요 5개 채우고요 그 다음에 2개 채울래요. 네 괜찮아. 총 8개만 맞으면 되고 최대로 들어가는 것만 안 넘으면 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들뜬 상태네. 이건 괜찮은데 원자과 전자 2개예요. 그건 안 돼 얘들아. 절대로 안 돼. 원자과 전자 그리고 같은 주기의 의미인 전자 껍질 이 2개는 모두 다 바닥 상태로 채웠을 때 기준이에요. 즉 안정한 상태일 때가 기준이야. 오케이? 따라서 안정한 배치 바닥 상태로 하고 문제에서 만약에 들뜬 상태로 나왔어. 이렇게 바뀐 후에 몇 쪽인지 몇 주기인지 판단해야 돼. 오케이? 이게 중요합니다. 잘 연결해 보세요. 전자배치에서 나타나는 주기성 이것은요 지금 말한 것 써머리. 어떻게 됩니까? 주기성. 같은 주기는 얘들아 뭐가 같았지? 전자 껍질수. 전자 껍질수 하나, 두 개, 세 개. 왜? 주기가 1주기, 2주기, 3주기니까. 같은 족은요 원자과 전자수. 그래서 1의 자릿수로 우리가 판단할 거야. 몇 족까지 상관없습니까? 1에서 17쪽. 얘만 주의하세요. 1, 1, 2, 2 똑같다 이거야. 그런데 원자과 전자는 빵! 없어? 최외곽 전자는요?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2개, 8개, 8개 달라서 2개 또는 8개 이렇게 될 거야. 됐습니까? 원자과 전자수의 주기성 이렇게 나와있지? 원자과 전자수의 주기성은요 서술로 많이 등장하는 포인트거든.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6의 포인트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야. 우리가 주기율표 간략하게 해보면 수소 다음에 헬륨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서 그리죠. 얘는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안 썼다 이거야. 왜? 얘랑 성질이 같은 애들을 이렇게 매치하려고. 그럼 여기에서요. 수소는 물론 깍두기지만 1쪽 리튬 그 다음에 네온까지 우리가 다 매치를 하고 나서 나트륨을 여기다 안 쓴다고. 왜? 네온 옆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번과 11번이지만 원자과 전자가 요렇게 한 개로 동일해서 1쪽. 그래서 얘네들의 성질이 유사하다고. 유사한 애들끼리 아래쪽 세로로 이렇게 배열한 게 주기율표의 의미잖아요. 그 의미가 어떤 것 때문이었냐?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게 나타났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주기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원자과 전자수 그래프인가? 최외각 전자수 그래프인가? 제발 조심하십시오. 개형만 보면 얘들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거 개형 유사하네 같아? 절대 아니야. 당연히 낚일 수 있겠죠?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18쪽. 원자과 전자수와 최외각 전자수 1에서 17쪽 같아요. 오케이? 하지만 18쪽. 지금 얘 누구? 헬륨. 그런데 2번 누구? 헬륨. 여기서는 두 개잖아. 왜요? 최외각 전자니까. 10번 누구? 네온. 10번 누구? 네온. 여기 있다고. 개형이 유사한 거지 얘들아. 그래프에서 정확한 스팟을 보시면 전혀 다른 그래프야. 조심해야 돼. 최외각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 Y축 제발 잘 확인하고 문제 푸십시오. 마무리 아르곤 18번 여기 아르곤 18번 띡 올라가서 여기. 오케이? 전혀 다른 그래프. 강조했어 선생님. 잘 보시고 원자 모형의 변천은 화1에서 나오는데 초반에는 조금 언급하나 싶더니만요. 18년도부터 점점 진행될수록 아예 잘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술형 문제에서도 빼셔도 괜찮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얘들아 고생했고요. 문제 적용되는 거 해당하는 거 풀어서 그렇게 오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